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도 왜 이런 특별재판부 주장이 계속 힘을 얻고 있는지 그 배경과 핵심 논리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특히 진보당 논평이나 손익찬 변호사의 글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 합헌성 관련 논쟁, 그리고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찬성 측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왜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법 논쟁을 넘어서서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기존 법원이 있는데 굳이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현 사법 시스템, 특히 이 재판부 구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신뢰 상실이요? 네. 예를 들면 주기현 판사가 내란 사건 재판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제기됐던 그런 공정성 우려들 이런 걸 언급하면서요.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인사관행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아, 단순히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좀 특별하다 이런 점도 근거로 제시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손익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란 사건이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조직범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심지어는 현재 기득권 세력 일부가 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강화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반론, 좀 걸리는 부분은 위헌 논란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특별법원 설치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찬성 측 논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진보당 논평 같은 자료들을 보면 자신들이 제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별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아, 다른 건가요? 네,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법원 체계는 그대로 두되 특정 중대사건,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에 한해서 판사를 배당하는 방식의 특례, 일종의 예외를 두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거다. 그래서 이건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법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손익찬 변호사도 이 위헌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 논리를 폈던데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과거에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 관련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때 헌법을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건 소급 처벌 조항을 넣기 위해서였지 특별재판부 설치 그 자체가 위헌이라서 개정한 게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둡니다. 아, 목적이 달랐다. 그렇죠. 둘째는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고 어떤 자격을 가진 법관이 재판을 할지는 결국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이건 입법부의 권한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제3항 근거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내용 자체에 간섭하는 게 삼권분립 침해이지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 방식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법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일단 사법개혁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다. 그래서 당장 이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또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신뢰를 잃은 재판부에 그냥 맡기는 것이 더 큰 위험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법조계 외에 학계의 시각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는 게 법원이 스스로 자기 조직을 막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본질이라고 지적합니다. 아, 판단의 독립성. 네. 그리고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사법권 독립은 결국 재판 내용에 대한 간섭 금지가 본래지 뭐 판사 임명 자격이라든지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방식의 문제는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이런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런 학계의 의견들은 특별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권한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핵심 논리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내란 사건 처리의 어떤 시급성, 마지막으로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구성은 합헌적일 수 있다는 주장, 이게 골자였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논의는 단순히 어떤 법률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의 중대한 범죄를 처리하는 절차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